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서귀포시 나무원읍 수막리 무령아리 오름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람사르 습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됐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국내 습지 보호구역 1호이자 람사르 습지인 물령아리 오름. 일대 170헥타르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제주의 신화를 소재로 9개 정원을 조성하고 600대 규모의 주차장 등 관리 시설을 만들어 도민과 관광객들이 탐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8년까지 1, 2차로 나눠 추진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450억 원. 보전 가치가 높은 물령아리 오름과 습지는 원형 그대로 보전하고 박목장은 목장 정원으로 남겨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람사르 습지랑 그다음에 국가 정원이랑 연계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주민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북쪽 진입부의 마을 목장 면적이 기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6헥타르로 줄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생계도 위협받을 것이라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6헥타르에 소 200도 방목하면 며칠이면 먹을 것 같습니까? 3일 못 갑니다. 3일 방목하려고 이 6헥타르에 들어가겠습니까, 저희들이? 국내 첫 국가정원인 순천만처럼 일대를 개발하는 행위가 아닌 보존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명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소외되는 이런 국면이 있거든요. 울산의 태화강 등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하는 지역 명소는 10여 곳. 제주도는 오는 2023년까지 예산 100억 원을 들여 지방정원을 우선 조성한 뒤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공항 국내선 이용객이 1년 새 2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 실적은 1,030만 2,200여 명으로 지난해 1,050만 명보다 24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 국제선 여객은 국제선 노선이 증가하면서 136만 4천여 명으로 사드 여파로 급감했던 지난해 96만 4천여 명에 비해 41% 급증했습니다. 제주도의회의 이성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IB 교육과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교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 정원에 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교육행정 질문의 핵심 쟁점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IB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객관식 시험 대신 논술로 평가하는 창의융합형 교육과정인데 국내 대학 입시 제도와 맞지 않아 현재 신청 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시범 운영 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IB를 도입해 수시 중심으로 고등교육을 전환하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제주외고에 IB를 시범 운영해서 외국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생각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겠다. 그리고 대학 진학까지 연결시키겠다. 교육부가 IB 교육과정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지역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 고등학교 한 곳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서 실행하게 된다면 10년 이내에 저는 코리아 바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사 정원에 관한 특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연간 300명 이상 기간제 교사가 충원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교사 정원에 대한 자율권을 이양받으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교육기관 구성 및 교육기관 그리고 특례 이런 조항들이 다 있는데 그런 물적 토대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나가면 공론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 지방직화 논의가 있어서 심하게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다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교육감은 4.3의 전국화를 위해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부족한 보건교사에 대해서는 교사 전체가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신원이 추가 확인된 4.3 희생자 유해는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처형된 희생자와 3면 예비검소 희생자로 밝혀졌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4.3 희생자 유해 29구 가운데 22명은 1948년 불법 군법회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3면 예비검소 희생자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희생자 유해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국제공항 남북 8주로 서북 쪽과 동북 쪽에서 발굴됐습니다. 4.3 당시 참극을 피해 10,000명 가까운 제주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는데요. 수십 년간 위령제를 지내며 4.3 영령을 위로하던 그들이 오사카 한복판에 위령비를 세워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4.3 사건으로 가족들을 잃고 도망치듯 일본으로 건너온 고춘자 할머니. 4.3 영령을 위로하는 위령비가 모습을 드러내자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4.3의 아픔을 애써 누르며 살아온 지 60여 년 만에 4.3을 기억할 공간이 생긴 것이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예, 이제 제주도에 못 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여기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좋아요. 4.3 당시 참극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 사람들이 4.3 진상규명 운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88년. 4.3은 이념과 관계가 없다며 오사카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 후세들이 모여 위령제를 지내오다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위령비에는 4.3 당시 178개 마을을 상징하는 제주의 돌들을 쌓아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담았습니다. 네, 억울하게도 고향인 제주도에 못 가시고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사카서 위령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민은 5,000명에서 10,000명. 4.3 희생자 조사는 물론 피해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돼 왔습니다. 4.3 70주년을 맞은 지금 그들의 아픔도 함께 보듬을 때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어린이와 주부를 상대로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가짜 연예 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가짜 협회까지 만들어 모델 선발대회까지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 모델을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무대 위에 올라 춤을 추며 장기를 뽐냅니다. 대회를 주최한 사람은 49살 김모 씨.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어린이와 주부를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 수상자들에게는 광고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제주 시내 한 사무실에 모델 학원까지 차렸습니다. 그 계약금만 걸어놓고 물건하고 이렇게 뭐 의자하고 옷하고 뭐 그런 거 좀 갖다 놓다가 그 뒤부터는 영 사람이 안 보였어요. 김 씨는 교육비와 촬영비 명목으로 수상자 한 명당 수백여만 원의 돈을 받았지만 실제 모델 교육이나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어린이 모델 8명과 주부 모델 1명 등 모두 9명으로 피해 금액은 4천만 원에 달합니다. 10만 그릇 실제는 거의 지금 운영하지 않는 그 업체로 확인했습니다. 한국 모델 협회 비슷한 대한민국 모델 협회를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경찰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농촌에서는 수확이 끝나면 방죽이나 저수지 물을 뺀 뒤 마을 공동체 전체가 참여해 고기를 잡는 이른바 가래치기라는 전통 어로 작업을 했는데요. 요즘은 보기 힘들어진 가래치기가 남도의 한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네에서 힘께나 쓴다는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춤만큼 물이 빠진 저수지 바닥 여기저기를 가래로 내려치며 물고기를 쫓습니다.
카레는 대나무로 만든 온통형 바구니로 진흙 속에 숨은 물고기를 가두는 데 제격입니다. 얼음 팔뚝만한 물고기가 두 손 가득 잡혀 올라오자 지켜보던 이들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큰 놈들만은 이제 크게 funk청거리면서 느낌이 오고 아주 저양면은 속이 뜰썩뜰썩해요. 벼농사가 끝나면 저수지나 방죽에 물을 빼고 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인 가래치기입니다. 잡은 가물치와 붕어 먹이는 매운탕으로 끓여 동네 사람들끼리 나눠 먹으며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집니다. 옛날에는 품앗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가 잘 끈으로 연결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또 가래치기를 함으로써 그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단합된 그런 마음이 사라져가는 소중한 어업유산으로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가래치는 날. 가을 농촌의 정겨운 이 모습과 추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대체로 흐리고요. 낮에 남서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져 늦은 오후부터는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오늘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9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 지역도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11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 9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6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고요. 산간 지역도 흐린 가운데 기온은 윗세오름 2도, 성판악 7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13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6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밤부터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건설 현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45살 김모 씨가 60만 원을 갚으라며 독촉하는 건설 현장 동료인 전 씨를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로 살해한 뒤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을 구입하고 전 씨 차량을 공터로 몰고 가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검 결과 목 부위의 경동맥이 흉기에 찔리면서 많은 피를 흘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 김 씨에 대해 살해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지난 5월 21일 새벽 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4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장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이 내년 1월 말까지 73일간 진행됩니다. 제주도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주도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사랑의 열매 20년,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를 주제로 나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8% 증가한 47억 7,500만 원으로 지난해 목표액 44억 1,500만 원보다 8% 늘려 잡았습니다. 제주와 말레이시아 간 직항 항공기가 취항하면서 제주를 방문하는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제주를 찾은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4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겨울철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늘부터 현지 여행업계와 언론,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4일 카지노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제주도는 제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제주세무서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열어 카지노 방문 외국인의 범죄 예방을 위해 기관별 역할을 논의하고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감독 권한 위탁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